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김PD의 김사롱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썸네일에도 밝혔듯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백혜령 경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 이분이 핫하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실감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백혜령 경장의 주장을 보면서 그 중국 무협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팩트보다 상상이 더 컸기 때문이죠. 뭐 그 전에도 뭐 청남동 무슨 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뭐 해갖고 그 술자리 사건 났을 때도 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왜냐면 뭐 그거 그냥 뭐 꺼내면 바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걸 믿는 개딸들 또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민주당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정치권이 스토리텔링했던 그런 세계관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 백혜령 경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와 비슷한 어떤 경험이 좀 하나 있어요. 뭐 제가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대변인 생활을 할 때 어떤 그런 윗선에 대한 외압 뭐 이런 걸 느끼면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신념이 강하거나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엔 부정해요. 부정하다가 이게 증폭이 됩니다. 현실이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어떤 그런 그 자기에 대한 생각이 갇히죠. 저는 백혜령 경정이 처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이 마약이 무슨 관련돼 있다가 말을 할 때부터 아 저분 이제 많이 가셨구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입가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이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제 백경정은 이제 자신이 어떤 거대한 내부 권력의 희생양인 듯 짜잔 나왔습니다. 정의의 사도처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윗선이 있다. 대통령이 나 있다. 그런데요, 이거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 흔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심지어는 그 동부지검장으로 계신 이문정 지검장님께서 자기도 처음에는 합동수사팀을 좀 색안경 끼고 봤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 격려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팩트 대신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러니까 요즘 정치판을 보면요, 좀 피해자 서사 뭐 이런 데 좀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탄압했다고 말하면 그 자체로는 정의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박대령 사건하고 또 이렇게 뭐 연결돼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박대령 사건과는 전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이 박대령은 명확한 어떤 근거와 내부 문서로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증폭이 아니라. 나름의 실체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백경정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뭐 마치 그 사실로 싸운 사람 뭐 정의의 사도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건 결이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백경정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니다. 그 뭐 본인이 수사팀을 꾸리겠다, 무슨 정권을 달라, 25명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하라는 이런 지시 하명 수사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리도 아니죠,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감이 안 된다, 뭐 이런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이게 그 처음에는 혹했다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장인 그 이문정 그 지검장도 아마 거울 치료를 당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망상을 투사하면서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영을 떠나서요, 어떤 나름의 의혹 제기는 서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진영에도 또 그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삑삑삑 울려야 되는 사람이 또 그 진영 속에 나름대로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의혹을 증폭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게 탈출구가 없어요. 예?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그러면 그 진영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빵빵거리고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개딸로 장악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 백경정의 이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안 거예요. 야, 이건 아니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 뭐 고발을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한번 자기 뒷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정작 고발되는 건 나의 현실 감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이게 상식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판타지를 쓰는 순간 이게 팩트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이 백경정님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면 꼬숩기도 하고. 참나.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합동수사팀의 백혜령 경장을 직접 파견을 이재명이 지시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도, 그러니까 용산도 이재명 측도 한 발을 빼고, 말도 안 되는 또 백경정이 첫날부터 출근 안 하고, 물론 뭐 연차가 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문정 지검장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제 폭탄 발언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백혜령의 돌출행동, 민주당의 부담,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야, 근데 이게 이거예요. 핵심 주장은 네 가지인데, 세관 지역에 마약 밀수 사건이 연루됐다. 그래서 연루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던 범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인의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 신빙성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합수팅 파견명령 절차상 위법이다. 이 백혜룡 주장이. 현재 수사 체계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야, 이게 참 웃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도 이걸 어떻게 발을 빼야 되나, 이제 이게 한마디로 머리가 아픈 거죠. 수사로 증거로 지금 수사를 했죠. 몇 개월 동안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치적 프로그램이 확장된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백혜령 경정의 발언이요, 이 권력적 비판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는 음모론적 사고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걸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초기에는 민주당도 기대를 했겠죠. 외압 의혹을 내부에서 폭로한 정의로운 경찰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같이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기류는 뭐냐면 조용한 거리두기, 사실상 손절 모드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문정 지검장이 지금 머리가 상당히 아플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건이 왜 위험한가 보면요, 이 사건은 세 가지 점에서 좀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시스템의 신뢰 붕괴. 아니, 검찰을 못 믿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현재까지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내부 폭로가 제도적 절차 대신에 언론을 통해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이 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당의 리스크 관리 부재. 민주당이 백혜령 카드 전략으로 썼다가 되려 역풍을 맞는 셈입니다. 이게 진영 정치의 함정이 그죠. 저희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국민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그 상식선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한 개인의 소신과 체제 한계가 부딪힌 결과라고 봐요. 좀 좋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행 경정의 주장은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스토리텔링 수준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 아니라 정치적 추측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의로운 분노와 어떤 스토리텔링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증거 없는 분노는요, 증명되지 않은 음모는 언젠가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현황 경정 논란을 통해서 이제 권력, 언론, 그리고 정치의 관계를 한번 뭉뚱그려서 좀 짚어봤습니다. 결국 그 정치는 현실을 다룬 예술이고 망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거의 그 종교잖아요, 종교. 예? 이재명 대통령 거의 뭐 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어떤 본인의 어떤 진영에 대한 그런 시각을 항상 그 상식선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꼴이 안 나려면요, 저희도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진영의 스피커들도 어떤 의혹이 나오면 그걸 증폭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이게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면 브레이크를 밟으실 분도 있어야 되고 유턴을 할 때 유턴을 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분명히 제가 그 단언하는데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눈치챘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아마 탈출구를 찾겠죠. 그래서 아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건으로 좀 반면교사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그 김PD의 김사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